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요즘 신간서적 중에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책이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고작 150만 원의 월급을 가지고 7채의 집주인이 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인상적인 문구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는 부동산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좀 남겼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돈이 되는 투자 정보 저희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편 함께 하시면서 불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편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입니다. 2128-8569번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전화 상담 주시고요. SNS는 언제든지 편하실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24시간 문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도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저희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머니맨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오늘 이동규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뭐 항상 즐겁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항상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투자자분들 만나시다 보면 어떤 얘기들 네네.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세요?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얘기는 네. 뭐 세금 얘기분이 가장 세금.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택 시장을 다뤄왔던 얘기들 뭐 네. 이제 앞으로 부과될 보유세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만약 상업지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기운들을 받고 또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조금 바닥이 잡혔나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네네네. 이런 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정말 바로미터가 된다, 체감이 된다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만나시다 보면? 지금 가장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들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어때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예전보다 현금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주택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돈을 잘 안 꺼줘서 은행에서.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네. 지역 자체를 하향천이 한 그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네. 예. 그러니까 서울 근간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수요자들은 서울 수도권 외곽 쪽으로 많이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네. 이제 근데 거기서 상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고요.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실수요자들이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마 좀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어떻게 부동산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지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희가 또 전화 상담 받다 보면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땅값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정확하게 또 캐치해서 알려드리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또 좋은 또 대안책 함께 마련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5월 25일입니다. 여의도로 저희 찾아가는데요. 특별히 또 주말 세미나 열리니까 많이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4시까지 세미나는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개별 상담 도와드리니까 시간 여유 넉넉하게 잡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에는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예람 인재교육센터 3층에서 열리는데요. 1시 반부터 마찬가지로 시작이 되니까요. 또 대전에 계신 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안내 도와드렸고 오늘 저희 본격적인 또 부동산 투자 팁을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문하셨을까요? 또 오늘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가장 그 지역의 내부 경제나 아니면 내부 수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네. 어떤 일자리나 혹은 산업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 어떤 산업군들이 가장 빠르게 유치되고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인구의 유입 속도 또한 가장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평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택이 많은 산업군들이 유치가 되고 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또 따라서 올라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평택 시장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와 상반된 의견, 이제 상반된 의견으로는 아니다. 이제 아직까지 평택은 지금 현재 어떤 산업군들이 유치되고 네. 그리고 계획하고 추진됐던 인구 자체가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평택을 본다면 어떤 메카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평택은 충분한 어떤 상승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네. 수요자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흘러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사실 어떤 게 만든 얘기이고 어떤 게 투자에 좀 도움이 더 이게 되고 판단이 어렵죠. 사실 네네. 저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네.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평택에 대한 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좀 진위 여부를 가려보는 시간을 네.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평택하면은 일단은 삼성 그리고 미군 기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내 머리에 네네. 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세요. 네, 평택에 맞습니다.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조금 설명을 듣고 네, 오늘 좀 투자 판단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택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C급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택의 정중간에 있는 오성 IC를 기점으로 두고 서쪽의 도심과 동쪽의 도심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쪽의 도심부터 먼저 보게 됐을 때에는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항만 자체가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게 부산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산항의 물동량을 제친 평택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 그리고 평택항 자체도 지금 꾸준한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평택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제가 앞서서 뭐 삼성전자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럼요. 평택에, 지금 그렇죠? 굉장한 기업들이. 기업들 산업군 자체가 많이 모여들고 그쪽으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시각적으로 윤곽적으로 뛰지 않고 어떤 행정적으로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해경제 자유구역이라고 네. 이제 관광특구식으로 개발하는 어떤 진행 형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네, 관광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평택하면 가장 교통으로 어떤 주목을 받고 있던 교통 호재 중에 하나가 네. 지제역이죠. 맞아요. 네네. 이제 수서까지의 그 교통 간의 거리가 20분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통 호재 중에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어떤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교통의 호재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중 역세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해 복천철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지제역 다음 그러니까 2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다, 역세권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서쪽 도심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호재로 크게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동쪽 도심으로 갔을 때는 사실 그 차원이 다른 호재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동쪽은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평택 자체가 가장 메인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삼성전자죠. 그렇죠. 네,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비메모리 형식으로 133조 원을 더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 그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전자. LG전자. 네. 네. 근데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평택에서 자리 잡고 있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 공장에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3산업단지까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1번, 2번이라고 불리는 화이트 컬러의 근로인구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네. 조금 더 그 파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브레인시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 네. 한 지역 내에서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는 R&D 센터나 아니면 그 연구단지가 좀 고소득층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허. 근데 사실 여기가 브레인시티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혹은 어떤 형식으로의 개발 형태를 띌 것인지에 대한 그 의견보다는 사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토지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가고 있잖아요. 20조 넘죠? 네네네.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토지보상금 자체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가는 곳이 브레인시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토나 이런 네.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기공식까지 마쳤었기 때문에 와, 거기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부자 되셨겠네요.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되셨죠. 그럴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산업군 형태가 아닌 그리고 삼성전자와 버금가는 미군 부대. 네. 그러니까 의정부 그리고 용두천, 용산 우리나라 주한미군 90%가 평택으로 집결을 하게 됐었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평택으로 집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미군 부대 자체가 어떤 소비나 주거 형태로 나갔을 때에는 그 주변 또한 많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평택의 이 많은 호재들을 봤을 때 분명히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어떤 경제에 의한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 잡고 있고 메가시티로 가고 있는 게 평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부동산의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의 어떤 여력을 보고 있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 도시가 성장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중요한 건 두 가지야. 교통과 그리고 일할 네네.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네.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갖추고 있거든요. 평택이. 네네. 근데 여기에 왜 뭐 상반된 의견이 나올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뭐 반도체 호재에 속았다. 뭐 이런 네네. 뉴스 기사도 좀 헤드라인이 뜨던데 상반 의견이 많은 또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네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군들이 애초에 진행했고 지금 진행 중인 계획보다 먼저 주택 시장이 자리 잡은 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두드러진 그 원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현재 평택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산업군이나 아니면 일자리 그러니까 이 산업군과 일자리가 먼저 자리 잡기 전에 주택 시장이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먼저 주택 시장이 자리 잡았을 때에 그러니까 차후에 산업군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많은 주택량을 소화해 줄 것인가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와, 토지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 토지 가격 같은 경우도 단순히 어떤 토지의 폭등이나 상승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스란히 어떤 시행이나 아니면 시공의 단가로 스며들었을 때는 이게 단지 그 분양가로 측정됐을 때는 이게 2년이나 3년의 미래 가치를 미리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토지 폭등에 의한 도시 연계로 갔을 때에는 그만한 분양가나 아니면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좀 약간 1차원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 이외에 그와 버금가는 호재 중에 하나가 미군 부대죠. 그런데 이 미군 부대 자체가 어떤 평택시나 아니면 어떤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미군이 어느 정도 유출되거나 혹은 정말 극심할 때에는 철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1차원 생각이고 단지 이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즉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산업군들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소화량을 충분히 소화시켜 줄 것인가라는 의견, 그리고 토지 가격이 도시 연계로 갔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교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의문표를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가 아까는 막 진짜 단점, 장점들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약간 좀 맞네 이러면서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좀 전문가님의 뷰를 저희가 듣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평택의 메리트 어떤 땅인가, 어떤 곳인가요? 평택은? 네.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승과 하락의 어떤 혼재돼 영향들이 있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확실하게 좀 상승의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좋게 보세요. 네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평택에서 어떤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동쪽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두고 여기 삼성전자에 의한 그 배후 주거지인 고덕신도시가 있죠. 그런데 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이미 그 토지의 평당가가 4,500에 거래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서정리 일대로 반영되면서 거래 자체가 4,400에 된 사례들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평택에 흘러온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갔을 때는 원도심과 그리고 원도심에서 조금 확장된 신도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을 기점으로 두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평택이 미분양이라고 어떤 많이 대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지역들은 현재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기점으로 두고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실수요자든 투자자들 간에 어쨌든 간에 경쟁률이 나왔던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차적으로 또 분양을 했죠. 근데 그 또한 경쟁률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원래의 도심과 고덕 신도시와의 한 지역 내의 양극화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평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학군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날릴 만한 학군이나 아니면 어떤 그 주거의 선호도가 완전 뛰어난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권의 소비 형태로 들어갔을 때의 어떤 대표적인 상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즉 모두가 선호하는 그리고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도심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후적으로 삼성전자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LG전자나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화이트 컬러라고 불리우는 그 구성원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 도시의 어떤 선호도 자체가 높은 곳이 고덕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모든 산업군들이 유입됐을 때에 고덕신도시로 계속해서 들어가려는 압박 자체가 강해지다 보면 이게 원래 구도심으로 빠져나간다라고는 사실 확률적으로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고덕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는 압박 자체가 강해지다 보면 그 주변으로는 여기와 비슷한 형태의 도심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어떤 시골의 형태나 혹은 논밭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평택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도 아파트에 좀 그 비중이 많이 쏠려 있고요. 그러니까 좀 시기상의 문제지 상승이 아니라 폭등할 토지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이나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단지 아파트에만 어떤 한정지어서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평택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파트가 주춤하는 면, 그러니까 혹여나 하락하는 비율에 비해서 앞으로는 토지가 상승하는 그 비율이 워낙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투자의 메리트는 많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듣다 보니까 평택 안에서도 부동산 시장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게 또 특징인 것 같고, 네네. 아유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살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 찾는 이제 과제는 또 저희한테 넘겨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열심히 맞습니다. 그 투자 메리트는 땅을 한번 좀 골라보는 네, 그런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게 보셨으니까 네, 평택을 네, 물망에 올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나 남북 교류를 우리가 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그 현재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 교류의 입장에서 한국과 어떤 북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에 의해서 미군이 어떤 경호 그리고 통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그리고 좀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됐을 때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북한에 의한 어떤 그 견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그 원래의 목적 자체는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의 어떤 통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각 자국의 어떤 철저한 경제성이나 아니면 그 목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북 교류만으로 의해서 어떤 그 미국이 철수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거는 너무 좀 말이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국방비나 자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빠져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남북 교류나 혹은 미군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은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게 차후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평택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미군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빠져나간다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약한 얘기고 희박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의한 어떤 불확실성은 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너무 우려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네, 네네. 확답은 아직 안 났어요, 사실. 그렇죠. 빠져나갈 또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네네.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평택 투자하고 싶다. 네, 이 시간에 많이 또 끌려하실 것 같은데 투자 조언을 좀 해주세요.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토지와 그리고 상가,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유념 깊게 말씀드린 게 네. 유연적인 투자가 맞아요.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와 아파트 그리고 상가 이 부동산 시장을 같이 통틀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가 생겨날 때에는 사실 그 토지와 건물의 시장은 100%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굉장히 다르다고 네네네. 하셨어요. 예, 투자 메리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네. 그 도시가 형성된 후에 그리고 도시가 차후에 어떤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건물의 메리트가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두 기로에 선 투자 방향에 의해서 어떤 투자를 잘 방향을 좀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신도시에 상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약간 네. 말려주셨던 제가 네네네.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뭐 이런 상가나 네, 아파트 이런 게 또 투자 메리트가 높은 곳이 있고 네네. 땅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곳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또 첫 번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뭐 가이드라인만 잡아드렸고요. 아주 세부적인 고민들은 나름대로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화 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문자도 되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밑에 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모든 경로로 들어오는 질문 다 받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대기하고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저 은평구에 네. 스카이다이 아파트 30평대 분양받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언제 분양받으셨어요? 올해 받았어요. 올해. 특별히 여기를 분양받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점 좋게 보셨어요? 그냥 이쪽에 재개발도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은평구 쪽에 가격도 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투자 목적으로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상태인 거죠, 시청자님? 네. 네. 기간은 어느 정도나 조금 보고 계세요?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으세요? 네. 기간은 상관없어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전망이 나오게 될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올해 분양받으셨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 괜찮을까요, 이쪽?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단기 스타일인가요, 이쪽은?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지역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어떤 여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역세권과 굉장히 바로 붙어 있고 어떤 교통에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의 장점은 있죠. 그리고 이 3호선 라인들을 봤을 때에는 3호선 라인들을 봤을 때 신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삼순이나 지촉으로 올라가게 돼도 지금 현재 이 아파트처럼 어떤 딱 붙어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지금 3호선 라인 중에서는 그래도 신규 아파트라는 메리트 자체의 장점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는 지금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기 신도시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창릉지구가 발표가 됐고 여기 같은 경우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3호선에 대한 수혜를 보고 상기 신도시로 넘어갈 때까지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매도를 잡아보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려면 우리가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단지라든지 대형 단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만의 마을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구조로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세대수도 작고 사실 그 주변과 비교했을 때 어떤 3호선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장점과 단점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장점이 사실 단점을 막을 방어력까지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매도를 해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약간은 있을 겁니다. 소폭 상승은 있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기 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또 현명한 투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 올해 분양권을 사셨다고 하는데, 얻으셨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매도라서 굉장히 짧은 네네. 타이밍을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저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네. 네. 참고하셔가지고 네. 매도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도와드렸고, 사실 내가 확신이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했지만 내 방향과 조금 맞지 않다면 돌아서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한 대처도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고, 네, 저희 첫 번째도 시청자님 사례를 통해서 그런 생각 함께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 아파트 전망이 궁금해갖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세요? 네. 네, 주소 작년에 불러주세요. 들어갔고요. 네. 주소가 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네. 예 KCC 수익시행 2차이거든요. 몇 평형이세요, 수정자님? 이게 단일로 다 34평이고요. 네네. 네. 작년에 들어가셨으면 1년 정도 거주하고 계신 상태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원래는 네. 김포 쪽에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풍무동도 알아보다가 그때 막 미분양 있고 그랬다가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그냥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 이제 올라가고 시세가 그나마 여기가 제일 싸서 우선 그냥 들어서 했는데 네. 예, 그냥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예. 그때 사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대가 어떠신가요, 수정자님? 1년 전하고? 1년 전에 그 풍무동 알아볼 때는 네. 1000 미만으로 평당 1000 미만으로 이렇게 잡혔었는데 네.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다행이네요. 예. 예. 지금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뭐 제가 지금 뭐 이걸 팔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이제 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여기 뭐 앞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있는데 네. 중학교는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해서 그래서 학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갖고 혹시 아이도 키우고 계신 상태세요, 수정자님? 네 아이도 있고요. 학군도 고려해 보셔야 네. 되겠고요. 그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 목적은 아니신 것 같긴 하지만 주거하면서도 일단 아파트 가격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사시기 괜찮으신 것 같고, 네네. 잘 물색을 하셔서 조금 가격대가 잘 맞는 곳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 오래오래 살면은 집값이 많이 올라갈까요, 남자님? 네. 시청자님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가셨다고 계셨죠? 1년 전에요. 1년 전. 네네. 1년 전이면 지금 그 소폭 상승한 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아니요 전혀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원래 제가 주거 목적으로만 이제 네네. 한 거였기 때문에 뭐 집값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향으로 지금 또 빠질지도 궁금해서 예. 일단 그 주거와 투자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거의 어떤 성향이 강하시다라면 네네. 장기적으로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실거주로만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 김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기 신도시인데 여기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신도시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단 검단 같은 경우도 앞으로 7만에서 9만 호 정도가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청라나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3기 신도시 계양지구나 혹은 대장 그러니까 이런 공급 물량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장점과 우리가 단점으로 봤을 때는 단점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장점으로 봤을 때는 실거주로는 적합하나 그리고 김포철도에 호재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공급량이 단점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장점의 방어력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또 아마 주거하시기는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김포공항 철도에서 뭐 2호선도 갈아탈 수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실거주로는 괜찮으나 어떤 단점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어떤 메리트는 조금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당분간 그나마 가격이 소폭 상승했던 거는 대책이 나오고 8.2 대책이 나오고 9.13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서울에 근접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이런 지역들로 하향천이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소폭 상승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전세가 돌아갈 시기 한 2년 정도를 놓고 차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춤한 면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제 실거주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거주하실지도 모르고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마인드는 잠시 내려놓고 실거주로만 판단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실거주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셨어도 이게 투자 메리트도 높다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긴 네네.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주하시는 데는 전혀 뭐 지장 없이 네, 사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진단 좀 도와드려 볼게요, 수영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또 좋은 답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포 쪽의 시청자님을 도와드렸는데 아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뭐 일산이라던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1, 2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막연한 조금 두려움, 네, 걱정이 조금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네네. 시청자님의 경우도 그랬고. 맞습니다. 네. 지금 김포나 아니면 일산이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서는 청라, 검단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그 위쪽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좀 어떠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쪽이라 하면 이제 뭐 네. 일산이나 네. 일산 그 근교 쪽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김포에 들어갈 자금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공급량 때문에 피해만 보는 지역들이 아니라 그 교통으로 인해서 충분히 방어력이 있는 어떤 단지나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곳으로 조금 우회를 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자체가 그쵸. 워낙에 이기 신도시도 많고 네. 뭐 지역별로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맞습니다. 너무 좀 뭐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그쵸. 네. 네, 좀 알아보시고 네, 또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청자님께서는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청자님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중부대로 223번 길 102고요. 우만주공 1차 아파트신 것 같아요. 13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얼마 안 되셨어요. 한 달 전에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투자 목적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거는 굉장히 뜨끈뜨끈한데요. 별로 안 돼가지고 좀 좋은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투자 목적이기도 하시고요. 어떨까요? 지금 일단 그 여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그 재건축을 바라보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영통권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게 동탄 이신도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 물량들이 끝날 때,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때까지는 사실 여기 이런 지역들은 어떤 전세가가 조금 회복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떤 무산될 리스크나 아니면 무산될 위험 자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 속도에 따라서 그 가격도 조금 연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세대수가 작고 물론 대지 지분은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세대수가 작다라는 거는 바로 그 옆에 있는 2단지와 같이 재건축이 들어가야 될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단지만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해도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면들이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단지와 같이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사실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보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좀 장기적인, 그러니까 마음을 좀 놓고 장기적인 보유를 좀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어떤 그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빠져나오시거나 혹은 좀 단기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올해가 가기 전에 매도로 하고 더 좋은 투자처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저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진단이 나와가지고 저희 시청자님께서 글쎄 생각하신 것과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진단을 들어보니까 이런데요. 좀 신중하게 잘 한번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분 또 전화 대기하고 있어서 네, 바로 연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문자로 다시 한번 좀 봐드릴까요? 네. 문자, 네, 어떤 상담인지 이 문자 하나 더 봐드릴게요. 네, 같이 사연 만나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태평로 65번지, 네, D 아파트시라고 하셨어요. 네, 25평이고, 작년 10월에 보유하셨으니까 이것도 몇 달 안 되셨어요. 1년이 채 안 되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파는 게 맞을까요? 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또 매도 타이밍 고민을 하실까? 뭔가 조금 뭐 석연치 않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매도 그 타이밍을 잡지 차익을 않나 보시려고 그냥.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면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그래도 보유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단기가 왜냐면- 아니네요. 저희 수영자님께서 매도 네네. 타이밍 고민 당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도 사실 시세 차익이 낮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네. 저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보유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현재 그 이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위례나 아니면 그 강동과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아파트들 지역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성남이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시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하향천이한 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폭이 상승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왜 장기적으로 좀 그 보유를 드렸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지금 강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입주 물량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소화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북이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도시 간의 어떤 입주 물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도 영향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차후에 여기가 도시가 다 형성되고 났을 때에는 분명히 이게 또 한 번 그 어떤 서민들은 다가갈 수 없는 고가의 지역들로 형성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역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가격을 그대로 또 머무를 수는 없는 시장이죠. 즉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드리면 혼자 어떤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고가들 지역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갭매우기 하는 형식의 지역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가의 갭매우기 하는 형식 그리고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지금 당분간은 입주 물량들로 주춤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는 그 상승력이 충분하고 그렇게 상승력이 따라갔을 때는 여기는 또 한 번 갭매우기 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시장.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 개발 구역을 나눠서 추진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주거하는 인구들 자체가 사실 동의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개발의 바람이 한번 불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변 도시들의 여건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지역의 재개발의 여건들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도 전혀 나쁘지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사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네, 보는 눈이 있으셨던 걸로. 네. 사실 차익에 대한 눈높이를 훨씬 더 키우셔도 좋을 거기 때문에 네. 두 개 다 괜찮네요. 그냥 이 정도에서 팔고 싶다 하시면 파셔도 되지만, 네. 네네. 아주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큰 시세 차익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진단이 나와서요. 네,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다음 분은 전화로 만나볼까요, 한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예,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네. 광명 하안동에 네. 하안 주공 8단지 아파트거든요. 네. 네, 이거를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태세요? 네네. 몇 평형이세요, 수정자님? 22평이요. 얼마나 여기 거주하셨어요? 3년요. 3년 정도 되셨는데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뭐 시세가 조금 더 괜찮아졌나요? 수정자님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네,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예. 되나. 네. 그래서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네, 그 부분이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3년 정도 되셨는데, 네, 지금 계속 여기에 사셔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뭐 거주 목적이신 것 같긴 하지만, 네, 투자로서도 메리트가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거주하시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실 겁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오래된 사시기가요? 아파트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거주를 조금 불편하시게 하신 만큼 네. 충분한 대가가 따라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다행이네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그 한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장 단점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 교통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광명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근데 거기서 접근성도 좀 우수한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지금 9.13 대책이 들어가고 8.2 대책이 들어가게 되면서 임대 사업자로 인한 매물들도 많이 묶여 있고 매도 물량들도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지하철과 1호선 지하철, 그리고 이게 그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의 이전과 좀 연계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차량기지의 이전이 확장됐고 이게 차후적으로 진행되려면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화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1호선 라인이 조금 더 들어와주고, 거기에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도로 같은 경우도 뭐 강남 순환로로 가면 뭐 판교도 쉽게 갈 수 있고 강남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되고 났을 때는 여의도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제 편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경기도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경기도 지역으로 속해 있지만 이제 서울로 봐도 이제 무관한 지역들이고, 앞으로의 호재와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불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는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조금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장기일까? 네, 그 기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잡으세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재건축이 언제 들어갈 어렵긴 건지는 하죠. 예.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상관없이 네. 앞으로 이제 차후에 워낙에 입지 여건도 좋고 모든 어떤 주거로서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주를 하신다면 장기적인 어떤 마인드로 좀 길게 네. 가지고 가시면 거주와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여유가 조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변동 사항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사를 가야 되거나 옮기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전세 놓거나 길게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굳이 이제 거주 안 하시는 네네 장기적으로 상태에서도? 보시고 예.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네.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전세를 한번 돌리고 이제 이주를 하는 게 네, 네. 조금 더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수요는 것 계속 같습니다. 있을 거예요. 서울이랑 너무 가까워서 입지는 그럼요. 좋잖아요. 네. 시청자 이렇게 저희 진단 좀 내려볼게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시청자님. 네. 네네. 아주 장기적으로 네, 좋은 감사합니다. 성과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갖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도 광명에 계신 시청자님까지 마지막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 뭐 아파트 이런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뭐 토지에 대해서 네네.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오늘 좀 설명을 약간 들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 약간 사인도 내신 게 좀 많으시고 오늘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상품에서 굉장히 좀 불안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즘에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좋고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들도 도 계시고요. 있고, 네네네. 네. 오히려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의 상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네네.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편 꾸며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최대한 또 많은 분들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동규 전문가와 함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